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상사 또는 선배랑 잘 지내는 법, 이 팁을 좀 주신다면. 요즘 상사한테 잘 보려면 눈치 보나요? 그쵸. 요즘 상사는 잘 안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상사로 있다 보니까 상사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사가 좀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사람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브레인의 이경택입니다. 네, 처음부터 들어가시네요. 자, 엠브레인 트렌드 윤덕한입니다. 자, 엠브레인의 이경택 부사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직장 생활에 대한 팁 몇 가지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자기소개를 본인 스스로 하기가 쑥스러우시죠? 좀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이력하고 똑같습니다. 예, 연대 나오고 카이스트 박사. 오우, 장난 아니에요. 배우 고등기술원 출신이시고 LG텔레콤 시절에 거기서 오래 계셨어요, 그죠? 잠깐 있었죠. 잠깐 있었죠. 예, 예. 아니 근데 대기업 잘 다니셨는데 왜 나오셨어요? 사장님이 꼬셨어요? 사장 꼬신 것도 있고 그때가 아마 이제 그 IT 버블 시절이었는데 벤처에 가야 돈을 버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떼돈 벌러 왔다가 개고생하고 있어요. 네. 사장님 출연하신 편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봐야지. 직원이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일 잘하는 사람 특징에 그죠. 대해서 사장님이 이제 피력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동의하세요? 100% 동의를 하죠. 100%? 네. 일 잘하는 사람이 다 인간관계는 좋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간관계 안 좋다기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 스펙트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이 인간관계 나쁘다. 그것도 팩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 좋은지 나쁜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렇죠. 일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렇죠. 요거는 팩트네요. 조사회사에서 일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나쁜 사람들로 남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맞아요. 사실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회사하고 달리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잖아요. 빨리 분업화해서 스피디하게 일을 해갖고 납품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힘드네. 다 아니까. 그리고 매 프로젝트마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다 알게 돼 있어. 결국에는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나쁠 수밖에 없어. 사장님 유튜브 보시면서 이거 사장님 완전 사장님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나도 직장 가. 맞아. 정답. 고 패스. 그 부사장님도 사실은 젊은 시절 있었는데, 그죠? 그때 상사가 또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상사가 사장님밖에 없어. 임원으로 된 지가 좀 오래되셨어요, 그죠? 오히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 좀 달라졌겠어요. 항상 이제 후배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 솔선수범하는 거 이런 걸 보여줘야 후배들이 좀 따르는 것 같더라고. 후배들한테 일 시켜놓고 자기 먼저 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특히 작은 회사는 힘들죠. 그 부사장님 여기서 되게 오래 계셨어요. 벌써 25년째인데 25년이 넘어가는데 직장 생활에서 절대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대체로 뭐? 아까 잠깐 그 사장님 유튜브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인간관계 나쁜 거 아닐까. 직장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많아요.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그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주변 사람하고 불편하다. 이 지옥이잖아요. 그럼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이른 퇴사를 하시는 게 인간관계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회사의 급여나 이런 복지 조건 때문이 아니고? 그 복지 조건이 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게 부족해도 다니지 않을까. 저희 직원들도 보면은 잘 다니는, 그래서 좀 테뉴어가 긴 쪽의 부서들을 보면 그게 다 팀워크들이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게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 이게 직장 생활에서는 능력도 능력인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끊임없는 쇼잉과 나를 평가해주는 상사의 관계, 이른바 이제 사내 정치 같은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떠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직장인들이? 근데 사내 정치가 단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부정적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 사실은 가치관이 다르고 하면 사람들이 다르고 그럼 좀 나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너무 나쁘게 바라보는, 사실 이게 다 똑같으면 공산주의잖아.
그러니까 다름을 이해하면 되는데 서로 이제 너무 격렬하게만 안 가면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큰 문제 같진 않아요. 일종의 토론 문화로 좀 확장 이렇게 그렇죠. 변환되거나 네, 해도 네, 충분한데 그럼요. 네. 이거를 사내 정치로 낙인 네. 찍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네. 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상사 또는 네. 선배랑 잘 지내는 법, 이 팁을 좀 주신다면. 요즘 상사한테 잘 보려고 눈치 보나요? 그렇죠. 요새 잘 상사는 안 잘 안 보잖아.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상사로 있다 보니까 네. 상사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사가 좀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 무엇이 됐든 상사가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만 롤이 확정이 되면 상사가 그 부하 직원한테 기대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젊은 감각 이런 것들도 도와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감을 맺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은 뭐 여기 직장 생활에 성공하는 직원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의 차이점도 거기 있겠네요. 교감, 그렇죠. 그로 인한 관계. 관계 그래서 회사 생활이 행복한 거. 아, 그럼 지속 가능해진다. 내가 회사를 가고 싶다. 물론 이제 직장이 가고 싶다라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일단 네. 오늘도 가야 돼? 이런 생각 안 하는 것만 해도 맞아요. 좀 길어지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보고서 스타일. 아 이건 좀 아닌데 이런 보고서가 있고 네. 잘된 보고서가 있다. 네. 이 특징의 배경, 뭐 공통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좋은 보고서, 나쁜 보고서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보고서를 쓰는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듀 데이트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의무 제출 기간. 그렇죠.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갖고 와. 아, 근데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갖고 와서 내가 보니까 고칠 게 너무 많아. 자기만 밤을 새면 되는데 같이 협력하는 부서에다 다시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이 같이 밤을 새요.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보고서. 근데 그 과정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그 상사랑 보고서에 관한 거나 뭐든 같이 사전에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리워크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해서 하면 일 잘하는 법이 아닐까. 직장 생활 관련해서는 요 끝으로 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퇴사한 사람들이 특징, 내 회사를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신호를 뭐로 보십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니면 아주 극소수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회사를 떠날 때가 이 신호로 감지를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아. 지금 AI 시대 또는 AGI 일반형 뭐 인공지능 시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리서치 업계가 살아날 거냐? 데이터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고 리서치도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 10년 안에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신다면? 흔히 그런 거 많잖아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없어진다. 당연히 이제 우리 리서치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고생, 고민들을 할 텐데 결론은 리서치라는 업종은 안 없어진다. 그 직업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AI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결과를 내는 그렇죠. 거죠. 그게 AI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검색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지금 얘기 나왔던 회계사,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많은 데이터로부터 또는 그 자기 머릿속에 넣고 그걸 갖고 결과를 뽑아내는 거, 지식산업이죠. 이게 사실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거든. 검색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직업이 없어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리서치 업계가 안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내는데 리서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결국 AI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과를 내는 거. 근데 이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리서치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없어진다. AI가 더 발전할수록 데이터의 생성이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어쩌면 리서치 업계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오히려? 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데이터하고 논리로 이제 분석하시는 게 조금 습관화되어 있으신 분인데 지금까지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좀 감으로 결정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T다. T. 뭐 극티잖아. 극티, 라지 T다 뭐 네. 이렇게 데이터로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노력을 하는데 장기적인 일, 큰 일 이런 건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 뭔가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그런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럼 이제 감호를 결정을 해야 되죠. 이제 한 10년 다 돼갈 것 같은데 패널 회원들한테 빅데이터 받는 거. 패널 빅데이터를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어디서 했냐면 네덜란드 출장 갔을 때 호텔에서 할 일이 없어서 요런 거는 이렇게 고뇌에 찬 인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원래. 리가요. 예. 그 얘기는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술자리나 이런 데 보면 조사로 이게 지속 가능하냐 비즈니스가 그것만 해갖고는. 그렇죠. 그냥 그날 저녁에 불현듯 혼자서 그러니까 조사 시장이 언제까지 잘 갈지 모르니까 다음에 뛸 수 있는 뭔가가 될 거야 뭐 이런 그냥 감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사시면서 야 되돌릴 수 있으면 받고 싶다 해서 제가 사전에 받은 게 있는데 요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가족들도 봅니다. 다른 얘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뭐 그게 사실인데. 네, 안 돼. 이게 하냐 안 아니, 돼.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애셋 낳았다는 게 네.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뭐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끝으로 트렌드 쪽 독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네, 한 말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윤덕환 이사가 너무 좋은 컨텐츠를 만드니까 잘 봐주세요. 뭐 이런 정도? 네, 덕담 좋아요. 자, 오늘은 그 부사님 모시고 이 사장님은 모르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되게 중요한 힌트가 담긴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